할아버지께서는 또 크게 호통을 치셨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얼굴을 붉히고 있었죠. 그날의 일이 화근인지 아내는 계속해서 저와 한방을 쓰려고 했습니다. 아니, 저쪽 방에서 주무시지 왜 여기로 오셨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도 얼른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언제까지고 서방님한테 맞춰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아내 때문에 저는 정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고문을 당해야 한다니 저는 너무나 싫었고 결국에는 집을 나가고 말았죠. 여자친구와 저는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는 술을 먹다 더 이상 숙박업소에 갈 돈이 없어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분은 누구시래요?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라고. 이 여자는 뭐야? 자기가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일로 와. 워낙 거나하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와 그대로 골아 떨어졌죠.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아침이 됐을 때 저는 전날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생각이 났고 이제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해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장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여자친구를 때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는 맛있는 해장국을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해장국들 드셔요. 저와 여자친구는 부스스하게 일어나서 식탁에서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셋 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여자친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안에 걸려있는 결혼사진을 보면 알 수밖에 없었죠. 어색한 식사를 다 한 뒤 여자친구는 먼저 가보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겁이 났죠. 서방님,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속 좁게 마냥 막 속상하고 그렇지 않아요. 네? 예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를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허물을 품어주는 것도 아내가 할 일이라고 하지요. 어린 나이에 장가를 오셨으니 당연히 놀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지는 다 이해해요. 아내는 저에게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는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너 아내 좋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괜히 헛바람 들어서 쏘다니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 알겠니?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내에게 정이 붙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가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이해해준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또 자기 입맛보다는 제 입맛에 맞춰서 밥을 차려준다는 것도,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항상 저에 대해서는 칭찬만 한다는 것까지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아내가 깨끗하게 정돈해놓은 집에서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 한번, 청소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저에게 그 어떤 사소한 부탁도 하지 않았죠. 그저 제가 이 집에서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저는 이런 아내가 너무 재미도 없고 지루했나 봅니다. 제가 화낼 짓을 해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웃는 얼굴로 자신은 다 이해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뭘 해도 이 여자는 날 버리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확 답답해졌죠. 이대로 나는 이 여자에게 매여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투명스럽게 굴기 시작했죠. 여보, 밥 차려놨는데 왜 라면을... 내가 먹겠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아내의 자존심을 살살 긁기도 했죠. 당신은 살 언제 뺄 거야? 살을 꼭 빼야 하나요? 할아버님께서는 복스럽다고 좋아하셨는데. 그날 아내는 제 말에 속이 상했는지 제 앞에서는 밥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아내가 답답해서 또 한 소리를 했죠. 그렇게 굶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겠어? 그러다가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라면 2개 끓여 먹고 잘 거 아니야? 괜히 이런 말들을 내뱉고 나면 저도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을 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계속해서 해실해실 웃고 있었죠. 저는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꽐라가 돼서 집으로 갔죠. 어휴, 무슨 술을 이렇게 드셨단가?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이셔요. 여보, 아니 누나, 나 진짜 제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진짜 꼭 들어줘야 돼. 알겠지? 소원이라니 그게 무엇이길래? 말씀하셔요. 나 그냥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남편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누나도 잘 알잖아. 내가 누나를 전혀 안 좋아한다는 거 말이야. 나 솔직히 너무 싫어. 진짜 눈 뜨고 일어날 때면 이 모든 게 다 꿈이었으면 그런 마음이란 말이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 맺어진 부부의 연인데 아니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끊으려고 하셔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야. 진짜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너무 싫어서 그래. 나 여자친구도 막 사귀고 진짜 그러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돼? 그것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난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정말 싫어. 그래도 어른들이 맺어주신 인연이잖아요. 진 한 번도 할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줘. 할아버지 말 듣자고 나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건 말이 돼? 내가 오죽하면 누나한테 이렇게 빌겠어. 제발. 나 진짜 이혼하고 싶어. 헤어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단 말이야. 저는 아내에게 계속 떼를 썼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부린 후 저는 잠이 들었죠. 잠깐 눈을 떴을 때 늦은 새벽이었지만 거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이라도 마실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방에서 아내가 혼자 청승맞게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한 번도 술을 마시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이를 물을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끄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싶어 잠을 다시 청했죠. 그날 그렇게 제가 소동을 낸 다음날 저는 아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며 자기는 노력하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싫어한다면 부부의 인연을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아버지에게는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를 원망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은 행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막상 아내가 떠난다고 하니 저는 괜히 시원섭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할아버지에게 불호령을 듣게 됐죠. 이놈의 자식이 네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손주 며느리가 너랑은 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아내는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지아비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면서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동안 아내에게 했던 짓들은 할아버지가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일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없으니까 저는 빈자리를 제법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항상 아침이 되면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항상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었고 빨래는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없으니 저는 라면이나 끓여 먹을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갔죠. 금세 쓰레기 산이 되어버렸고 화장실은 온갖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살림을 한 것인지 저는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게임을 해도 하나도 재미가 없었고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해도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참 재미있게 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어떤 것도 감흥을 느끼지 못했죠. 쟤 왜 저렇게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이 있어? 말도 하나도 안 하고. 모르냐? 재수씨 아예 집 나갔대. 아휴, 그럼 그렇지. 너처럼 맨날 게임이나 하고 술 먹고 다니는 애를 남편이라고 받아준 재수씨가 대단했지. 솔직히 처음에는 너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네가 못된 놈 같더라. 맞아.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도 아니고 와이프인데 네가 잘했어야지. 이상하게 아내가 없으니 저는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만 해도 떨어져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없으니까 왜 이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인지 저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술을 마시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됐죠. 저기 잘 지내나 해서. 저는 잘 지내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아버지 댁에 가 있는 거야? 할 말 없으신 거면 끊을게요. 아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매몰찬 목소리로 저를 대했습니다. 벼랑간 아내의 쌀쌀맞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다 제가 엎지른 불이니 제가 감당을 해야 했죠. 할아버지는 아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며 전전긍긍하셨습니다. 몹쓸 놈 같으니라고. 요즘 그런 처자가 어디 있다고. 복받은 줄도 모르고 저 못난 놈이 마누라 간수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아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연락을 하셨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할아버님들 약속으로 부부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대요? 지도요. 그저 어른들이 하시라니까 하게 됐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인데 어른분들이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것은 안 되죠. 세상에 어느 때인데 길게 지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결정을 내렸구만요. 할아버지도 그렇지만 저도 진짜 이렇게 가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인가 괜히 겁이 났습니다. 분명 헤어지고 싶었는데 막상 정말로 이런 위기에 처하니까 저는 왠지 이런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죠. 아내가 제 전화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곧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는 말뿐이었지 다른 말은 저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괜히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나왔으니 PC방에 가자는 친구의 권유도 저는 듣지 않았고 또 소개팅을 받지 않겠냐는 친구의 권유도 모두 거절했죠. 어느새 제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로만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있을 때 잘할 걸, 가고 나서 후회를 하니 저는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저 박재석 씨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한윤혜 씨 남편분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왜 전화하셨죠?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 건가요? 저는 전화를 받고 바로 집을 나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차를 빌려 바로 충청도로 달려갔는데 병원에 가보니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빈혈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떤 행인이 발견한 뒤에 병원으로 데려온 거라고 했습니다. 한윤혜 씨가 전체적으로 체력도 많이 저하된 상태예요. 그래도 아이는 무사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이요? 한윤혜 씨 지금 임신 4개월인데 모르셨나요? 저는 아내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이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죠. 저는 남편이 되어가지고 한 번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라는 인간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었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맨날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떼쓰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나 이제 정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게.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러니까 일어나봐.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내는 창백한 얼굴에 퉁퉁 부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아내가 눈을 떴죠. 여기가 어디? 아니, 서방님이 어떻게 여기에? 여보, 내가 정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단숨에 아내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죠.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리고 임신한 건 왜 말을 안 했어? 서방님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붙잡겠어요? 아니야. 그건 내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나 이제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줘. 저는 아내가 태어난 뒤로 아내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밥도 하고 다른 살림도 하고 아내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제가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돈도 많이 들 테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일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동안에는 설렁설렁 일을 했는데 이제는 믿음직한 아빠가 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재석이가 장가를 가더니 확실히 많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는 뺀질거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의젓해졌어.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에 가장 기뻐하셨던 건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증손주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니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놈이 애비가 된단 말이야.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와이프한테 충성해야 한다. 알겠냐? 네, 할아버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저 이제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저는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사다 줬습니다. 임신했을 때의 서러움은 평생 간다는 말을 듣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사다 주시는 건 좋은데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살쪄도 이렇게 예쁜데. 그런 걱정하지 말어. 나 당신 또 빈혈 생긴다고 하면 진짜 너무 가슴 아플 것 같단 말이야. 비록 철없을 적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저는 내 손으로 가족을 일구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항상 철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저였지만 이제 저는 어엿한 가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렇게나 고대하던 딸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어찌나 예쁜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을 정도였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예뻐요? 그럼 너무 예쁘지. 그런데 우리 자기보다는 아니야. 내 눈에는 우리 자기가 제일 예뻐. 저는 어느새 이런 닭살스러운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제 가족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예전에는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지만 이제 저는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항상 아름다운 딸과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즘에는 제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자기들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우리 아내처럼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났을 때 결혼을 하라고 말하곤 합니다.